자,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단계별로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자면, 자, 원인 자체를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은 그 원인을 없앤다. 뭐든지 의학적으로는 원인을 없애는 거, 원인을 접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없애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때로는 불가능하고. 어떤 스트레스가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이게 없앨 수가 있느냐, 바꿀 수가 있느냐를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는 내가 자체가 튼튼하면 돼. 스트레스가 와도 잘 견딜 수 있으면 돼. 그래서 회복력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회복력이라는 게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회복력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나를 키우자, 나를 튼튼하게 만들자라는 거, 아니면은 주위에서 나를 잘 도와주는 거죠.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이 싸웠을 때, 뭐 자식이 아빠 자꾸 이렇게 맨날 마다 술 많이 먹고 들어와 건강도 힘들 텐데 엄마 좀 걱정 좀 해줘야지 이렇게 편을 들어주면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자식들이라고는 그렇게 다투이 쳐다보지도 않고 제 방에 가서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그 엄마는 엄마대로 그 속이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주위의 어떤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저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저거는 뭐 옛날처럼 얘기를 하면은 그 옛날에 유명하신 스님이 뭐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을 먹었고 맛있게 먹고 나중에 갔더니 해골물이더라.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고 일체유심조라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거를 괜찮은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이 세 번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한 그런 스트레스 해소에 노력을 많이 해라. 배출해라. 이런 거. 정 안 되고 너무 힘들면 이제 전문가 치료를 받아라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오시는 많이 분들 물어보세요. 내가 좀 할 수 있는 게 뭐죠? 근데 그거는 개인별로 너무 달라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틀리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자면, 집돌이 집순이만 집 스타일이 있고,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나가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놓여진 여건이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도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하는 방식이 틀리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는 회복력이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못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레질리언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죠. 저런 거를 갖추고 있으면 스스로도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잘 극복을 할 수 있고 또 저런 것을 갖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위의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힘이 되줄 수 있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갖출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키우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음악을 들을 때 이퀄라이저도 있듯이 뭐 저음이 좋은 사람은 저음을 키우는 거고 고음이 좋은 사람은 고음을 키우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높여서 듣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걸로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옛날부터 하는 얘기 있잖아요. 물에 컵에 반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것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거하고는 거기에 대한 희망도 틀리고 내가 나에 대한 오는 감정도 틀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동과 반응도 틀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똑같이 힘든 상황이라도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날 기분이 완전히 잡칠 수도 있고 기분이 괜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꾸 기분을 잡치는 쪽으로 가지 말자는 거죠. 응? 왜 자꾸 똑같은 상황이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 기분이 나빠야 돼. 왜 내가 집에 들어가고 하루 종일 짜증나고 밤에 눈물이 나고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나한테 좋겠다는 거. 그래서 항상 바꿀 수 있는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를 좀 판단을 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은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대안을 찾아서 가능한 것을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처 방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주위분들한테, 아니면 가족분들한테, 동료들한테. 그리고 이제 칭찬을 받으면은 이런 무기력증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를 자꾸 높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노력하고 주위분들에 대한 긍정의 힘을 자꾸 전달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런 무기력증을 벗어나는 것 중에 아까도 여러 번 나오는 얘기지만은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 그 수면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수면하면은 그냥 잠만 자는 거, 어떤 분들은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면서 보내는데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르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일단 뭐 휴식, 에너지 회복 같은 것들은 뭐 우리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낮 활동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다 하는데, 자는 동안에 낮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보와 학습된 것들을 밤사이 자면서 우리가 다 정리하고 저장하고, 뭐, 요 폴더에 넣을 건지, 저 폴더에 넣을 건지, 뭐, 어디다가 이렇게 착착착 해서 할 건지, 어느 식으로 저장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때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려면 잘 자야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저것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오늘 아침에 시험 볼 거를 어제 밤을 새서 공부해서 시험 보는 건 가능해. 근데 이제 그거가 한참 뒤에 시험을 맨날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머릿속에 안 남는다 이거예요. 자는 동안에 저장을 잘 해놓기 때문에 뭐 단타로다가 막 공부하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그 다음날 지나면 다 잊어버려. 자는 동안에 다 이렇게 저장을 체계적으로 해놔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또 해놔야지 금방금방 꺼내요. 머릿속에서 시험 볼 때 바로 생각이 난단 말이야. 체계적으로 안 하고 막 그냥 해놓으면은 머릿속에서 그때 생각이 안 나요. 주죽박죽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생활에 있어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자면서 이 부정적인 낮에 겪었던 감정들을 다 정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이 세탁을 밤 동안에 뇌가 하는 거예요. 오물 묻었던 것도 지우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포샤시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잠이 해주는 역할이다. 또 우리 생활에서도 흔히 나타나죠. 이런 얘기도 있죠. 너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그때 당시에 표현하지 말고 하룻밤 자고 나서 생각해서 표현을 해라. 그런 얘기를 아마 여기저기서 들으셨을 거예요. 뭐 SNS를 보낼 때도 밤에 열받을 때 보내지 말고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날도 화가 나면 그때 보내라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내면 막 화가 난 상태에서 이말저말 막 했다가 서로 간에 또 싸움 나고 오해하고 갈라서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 흥분을 지나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부정적인 감정이 어느 정도 쉽게 나가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가 뭐라고 그 사람한테 SNS를 보내더라도 조금은 순화되고 적절한 표현을 택해서 보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전날 밤에 막 화났을 때 보내면 막 정말 그 다음날 내가 봐도 황당할 정도의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막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자고 났더니 그 다음날 그래 좀 괜찮네 이런 것들처럼 정신적인 그런 것들도 수면을 통해서 많이 정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불면증이 있는 경우 또 어떻게 하면 잘 자느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수면 위생이라는 게 있어요. 수면 위생, 슬립 하이진이라고 해서 이제 번역하면 수면 위생인데 그게 이제 좋은 수면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이 거의 이제 인터넷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얘기가 나올 거라서 그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자극조절법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그 파블로프의 그 침 흘리는 그 개 실험은 다 아시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조건하단 말이죠. 땡땡땡 치면 침 흘리는 거. 그것처럼 이 조건화되는 거를 좀 나쁘게 조건화되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된다는 거. 왜? 이분들은 가서 잠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잠이 깨. 왜? 내가 못 잤는데요. 이 침대가. 자려고 하면은 잠을 못 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막 졸리다가 침대 가서 누우면 잠이 벌쩍 깬다는 분들 많아요. 의외로. 불면증 있으신 분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막아야 되고,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자려고 노력하고 가서 눕는다는 거죠. 졸리지도 않은데. 가서 누워, 자꾸. 벌써 한 9시 되면 다 샤워도 하고, 잠옷 갈아입고, 졸리지도 않아 가서 누워있어. 오늘은 일찍 자야지. 잠이 오나요? 일찍 자려고 누른다고? 잠 드는 건 내 맘대로 안 돼요. 근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깨는 건 내 맘대로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깨면 돼. 물론 뭐 알람을 3개씩이나 올려도 못 일어나는 사람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대부분은 내가 알람을 맞춰놓으면 깬단 말이죠. 졸리더라도. 그거는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육에 수익근과 불수익근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이 있는가 하면은 심장 근육은 내 맘대로 못하는 근육이죠. 알아서 뛰는 근육. 그런 것처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거를 좋아지게 하려는 노력을 하려면은 항상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라. 이거를 앵커라고 표현을 해요. 외국에서는 닷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팍 찍어 놓는 거야.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라 이거예요. 내가 어젯밤 3시에 잤건, 4시에 잤건, 5시에 잤건, 기상시간을 8시간 맞춰놔라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자면 더 자려고 그래. 그쵸? 그 다음날 보충을 하려고 그래. 그게 또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밤낮이 바뀌어서 하다. 그 젊은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벌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수면 시간은 괜찮아요. 오히려 더 많이 자. 10시간, 12시간 자는데 불면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얘기 들어보면은 새벽 4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나. 그게 무슨 사실은 잠자는 시간은 충분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자꾸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활 리듬도 깨지고 학교 안 가고 그러면서 기상시간 안 맞춰지고 그 다음에 게임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안 하고 밤에 컴퓨터 하면서 안 자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하는데 그게 결국은 내 몸 안에 있는 생활 주기 리듬을 깨면서 기분을 자꾸 더 다운시키게 돼요. 그래서 주위에 불면증 있으신 분들한테는 꼭 그 얘기를 꼭 하세요. 꼭 지켜줄 것 중에 하나가 자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는 정말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확행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환자분들을 대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너무 큰 거를 바라보는 분들이 많고, 뭔가 이렇게 크게 달라져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우울하고 무기력한 거에서 벗어나려면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사소한 거에도 우리가 만족감을 높여야죠. 조금 이 즐거움이라는 게 자꾸 쌓여야지 그 즐거움이 커지는 거지. 그 즐거움을 큰 즐거움만 생각한다면 쉽게 이루기도 어렵고 그게 잘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에 우리가 기쁨을 느끼자라는 거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우리가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K-팝의 가사, 네, 여기도 보면은 그냥
그냥 간단하게, 그냥 심플하게 살자. 그 제목이 미스터 심플이에요. 이 노래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좀 약간 오래된 아이돌이죠. 슈퍼주니어가 부른 노래입니다. 여기도 가사 보면은 그냥 힘든 일 있어도 그냥 풀고 그냥 털어놓고 얘기하고 술 한잔 먹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다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하면은 무기력증도 잘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제 강연 이거로 마치겠습니다.